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이슈팀입니다. 최근에 국내 기관들의 중국 투자 상품과 중국 전기차 굴기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여론 형성들이 있었죠. 저희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중국 전기차를 주목하시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연차에서는 별 볼 일 없던 중국의 자동차가 수치적으로 꽤 괜찮은 상품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에도 바로 얼마 전까지도 중국의 일당 독재에 따른 어떤 굴기, 추진력,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쉬이 짐작할 수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가 현재 글로벌 3위이자 전기차 플랫폼 산업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고다. 한국은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내용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대중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토기어에서 T1 공동구매권으로 미팅차 중국을 방문했었고,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생산만 하고 폐기하는 거를 목격했고, 여러분께 넌지시 전달 드린 바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부분들이 중국의 보조금 정책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니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정보를 얻으실 때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이윽고 일주일 전쯤부터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도산이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중국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유튜브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중국 1위인 비아디조차 올바른 수익 구조, 올바른 수익 모델이 없으며 2위 이하 모든 브랜드는 중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 시스템 시장에서는 여러 차례 부도가 나야 하는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것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을 방문한 해외 정보 전달자들이 비아디 전기차 무덤을 찾아내서 영상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비아디조차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차를 생산만 하고 꾸준히 폐기해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저 차량들은 넘버 플레이트가 붙어 있고 배터리가 빠져 있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조립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빼낸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터리를 빼서 다시 리마킹한 다음에 생산분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즉, 배터리도 생산한 적이 없는 숫자가 통계상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전기차 수출량, CATL이나 비아디의 배터리 출하량, 이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어디 수출을 몇십만 대씩 했다는데 그 어느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의문의 답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전달한 유튜브나 이런 정보 전달자들의 통계, 수치, 이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는 산업 생태 구조 특성상 글로벌 진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과거에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모든 산업 굴기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요인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전기차 설계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한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 전기차보다 우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카피품이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수 없고요. 또한 가격입니다. 이 경차급은 중국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제품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경차 카테고리가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미들레인지, 볼륨 모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차량들의 상당수가 테슬라 플랫폼이나 현대 EGMP 플랫폼을 카피한 차량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면서 차량 가격은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저렴합니다. 혹은 일부는 더 비싼 차도 있어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중국이 다 해소하더라도 제조 공정 기술력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한 글로벌 진출 시에 유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심지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시를 해놓은 가격들이 카 오브 더 이어에 빛나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차량들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원천 기술을 가진 현대나 LG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당연히 라이선스 비용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소송을 할 여지도 있죠. 물론 테슬라는 특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현대나 LG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는요, 중국에서 벗어나야 직접적인 평가와 상품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로만 보면 지금 전기차 굴기는 솔직히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가 정말 성장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한국에도 진출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전기차의 상품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자, 누구보다 먼저 중국 전기차의 기술적 내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곧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에 진출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미 환경부 인증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 전에 뭐 이런 중국 내 산업군의 문제가 이슈였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차량들의 인증이라든가 한국 진출들이 지금 무산된 상태라고 합니다. 홀딩이 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당장은 중국 전기차를 한국에서 만나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K배터리 3사 그리고 이제는 K전기차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전기차와 K배터리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들 사실 세계 그 어느 석학들에 못지않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좀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실 때 충분히 한 번쯤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뭐 어디 수출을 했다는데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일부 수출해 있는 물량들은 뭐 렌트카 혹은 시승차, 마케팅용 요런 정도에 불과했던 수량이라서 사실상 그거 외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량이 있는지는 거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뭐 제보가 오고 현지 한인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길에 뭐 중국 전기차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라는 말은 최근까지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진짜 산업의 역군들, 우리 연구원들 칭찬 좀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